예, 안녕하세요. 땡빵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거 몇 번 찍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2월 18일 토요일이고요. 6시 58분 인트로만 지금 3번인가 찍고 있고요. 본 녹화는 다 끝났습니다. 한 4시에 시작됐는데 진짜 피곤하다. 1화 때 좀 많이 미비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영상이 저작권에 걸리더라고요. 화면을 캡처 하면서 이걸 재편집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편집하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새벽에 보통 해야 되니까 그 작업을 많이 미비하고 좀 미흡한 영상이었지만 그래도 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의 슬기로운 의사생활, 오늘도 2화 리뷰를 할 거고요. 재밌게 영상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Let's get it! 신경센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인 과장님. 아유,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뇌센터장이 온 것 같아요. 최성화 교수님과 뭐 라이벌 관계는 아닌데. 박정수 환자 오전 진료 때 CT 안지오를 봤는데 비파혈성 뇌동맥류가 확인돼서 좀 전에 입원했고 다음 주 수술 예정입니다. 환자복 입으니까 더 잘생겼다. 선생님, 수술 어려운 건 아니죠? 제가 수백 건도 넘게 한 수술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든 간단한 수술은 없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몰라. 네? 그럼 어떡해요? 그래요? 피 검사하고 이 수혈만 걸어놓고는 한 번도 오시질 않으니까요. 수술 날짜도 아직 안 알려주시고. 하필 찍는데 카메라로. 죽으라는 거야 뭐야?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정공이가 정신이 없어서 놓친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 지금 라면이 목으로 넘어가? 넘어가 이 새끼야! 너 한승혁 환자 럼마드레인 왜 안 했어? 왜 안 했냐고 새끼야! 교수님이 오더 안 주셨잖아요. 오더도 안 내주시고선 이 새끼가 미쳤나? 우리 교수한테 따박따박 말대꾸야 말대꾸가? 야 네가 이러고도 치프야? 그 정도 판단도 못하는 새끼가 무슨 치프라고. 눈 풀어 이 새끼야! 이번 화는 2화는 스타트부터 뭔가 좀 버라이어티하네요. 자,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마지막으로 합병증인데요. 의식장애, 병련, 운동장애, 감각막 여러 장애가 올 수 있는데 환자 중에 1%에서 발생을 하며 감염증, 수술부 감염, 뇌암, 내막염, 뇌농양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건 없으실 것 같은데. 수술동의죠. 간혹 환자 중에 1%의 확률로 장기로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 장기 부전, 뇌손상 그리고 저기 사이즈에 있는 종이컵 봐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 수술이 그렇게 심각한 겁니까? 아니 이럴 수도 있다. 알고 계시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수술 중 심근소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사망이라뇨? 방금 전까지 멀쩡하셨는데요. 다 사망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진짜 드라마니까 수술동의 받을 때 되게 엄청 빠르게 막 속사포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렇게 이야기는 하진 않죠. 아시겠지만 또 겪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엘리아 같은 경우 선천성 심장병을 설명할 때는 좀 자세하게 나름 알려주세요. 저희는 이제 PQ에 가서 수술동의서를 작성을 했는데 질문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그 그림 같은 걸 참고해서 보여준 적도 있었어요. 한두 번 정도 뭐 해서 이런 식이다, 뭐 저런 식이다. 최대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보호자가 놀라거나 걱정스러워 하시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저건 아무래도 드라마니까 극을 더 살리기 위해서 좀 또 보호자도 저렇게 좀 오버하긴 했지만 사실은 조금 엄숙한 분위기, 다 기억해야 되지만 기억하지 않게 되는, 저희가 타이레놀이나 뭐 약 하나 먹을 때도 안에 사용 설명서 짧게 글씨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누가 다 읽어보진 않잖아요. 보험을 가입하거나 뭐 할 때도 약관이나 이런 거 다 읽어보진 않잖아요. 아무튼 저렇게까지 막 뭐 우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빨리 지나가거나 그러지는 않다는 거. 많이 놀라셨죠, 어머니? 애들한텐 흔히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특히 이맘땐 정우처럼 변비로 응급치료는 소아 환자 되게 많아요. 보통 셋째 아이인 어머니들이 놀라서 많이 오세요. 둘째, 셋째, 넷째 어머니들은 전문가가 다 되셔가지고. 그래요? 저는 혹시 잘못될까 싶어 엄청 놀랐거든요. 제가 이렇게 엄마 경험이 부족해요, 선생님. 엄마 경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빠 경험도. 놀라는 게 당연한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리고 커피 한잔 하실래요? 베테랑이에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 바쁘셔서 저렇게 보호자랑 같이 커피 마시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깜짝이야. 아까 자전거 지나갔었는데. 웃기려고 입은 거야? 겸사겸사. 열 걸음 떨어져서 와. 같이 다니기 부끄러우니까. 환자 INR이 이렇게 높은데 넌 뭐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요? 내가 환자 INR 체크하고 이 이상이면 FFP 2개 주라고 했어 안 했어? 정확하게 오더를 못 내려서 내가 FFP 몇 개 줄 것까지 얘기해줬으면 그거라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혈장이래요. FFP. 심장이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죽을 것 같은데. 잘해라 제발. 지금 이제 INR 나왔잖아요.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엘리아도 이제 INR 수치를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엘리아도 지금 INR 관리하는 이유는 혈전 때문에 그래요. 시술하면서 해동맥 쪽에서 피딱지를 떼는 그런 시술을 했었었는데요. 혹시나 몰라서 그 피딱지가 혈관을 타고 돌아갈 수 있을 수 있으니 녹이는 그런 약을 먹자 했던 게 이제 와파린이었고요. 와파린은 먹으면 아무래도 피가 묽어진다고 그래요. 아시겠지만 피는 점도가 있어서 약간 좀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래서 굳고 좀 딱지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데, 좀 진득한 그런 피이면 피딱지가 또는 색전이 어느 혈관에서 가서 탁 달라붙거나 아니면 진짜 혈관을 막을 수도 있어서 그러면 정말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딱지가 뭐 머리 쪽에, 그럼 좀 뇌 손상이 올 수 있고, 뭐 다리나 어디 간다 그러면 그쪽을 막아서, 그쪽 혈관을 막아서 그쪽에 좀 마비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농사 지을 때 논에 여러 개의 논이 있는데, 여러 개의 논에 물길이 있는데 물길에 돌멩이가 툭 얹어서 그쪽 논에는 물이 갈 수 없어. 그러면 그쪽 논에 있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돌멩이가 이제 색전인 거죠. 그 물을 잘 흐를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와파린인데, 너무 묽거나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어서 INR이라고 하는 수치가 있는데요.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한 1점 이하? 1 이하? 근데 이제 와파린을 먹고 관리를 한다 그러면 2에서 3 사이 정도가 가장 이제 최적이고요. 3을 넘어가거나 4 이상 되거나 그러면 이제 입원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와파린의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피가 자주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4 이상일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부 장기에서도 또는 뭐 출혈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아스피린도 먹고 있지만 와파린도 그래서 상처가 나면 또 잘 안 아무는 그런 맞아요. 멍이 진짜 잘 들어요. 살짝만 부딪혀도 아주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그리고 잘 낫지도 않고, 예전에 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그 엘리아 골절됐을 때 그 멍이 상당히 오래 갔었던 이유가 와파린의 영향도 있고, 와파린으로 인해서 뼈가 살짝 좀 더 묽어진다, 좀 물렁물렁해진다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수치 2에서 3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혈장을 주고 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의도적으로는. 근데 이제 저희 보호자 입장에서는 뭐 먹는 거 되게 조심해야 되고, 혹시라도 INR에 관련된 부분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 영상 이쪽인가요? 이쪽 한번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어디 불편하신 건 없으시죠? 예, 전 괜찮은데 괜히 저 때문에 죄송해요. 제가 잘못해서 깨진 건데요, 뭐. 저 밥 좀 먹고 오겠습니다. 멋져요. 도재학 선생님, 흉부외과. 라지 피추이터리 튜머이고요. DSA로 토탈 리무버는 어려울 것 같아서 테리고널 어프로치로 튜머 리섹션 하겠습니다. 뇌수술하면 블리딩도 많을 것 같고 브레인 인절이 가지 않을까요? 튜머가 워낙 크고 슈퍼셀라 익스텐션도 심해서 테리고널 어프로치로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도 TSA가 나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방사선 치료를 하더라도 이 환자 DM이라 온도 힐링 느릴 테고 더더욱 개들수는 무리입니다. 다들 경험들이 많이 없으셔서 그러시나 본데, 저 이 수술만 수백 건이에요. 퀄리티 오브 라이프도 중요하지만
환자 종양을 눈으로 직접 보고 완전히 제거하는 게 더 낫습니다. 후유증이 좋고 나쁘지 않은 걸로는 안 됩니다. 병원 이미지 잠깐은 안 좋아지더라도 환자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 생각해야죠. 뭐 회의실 같은 데서 앉아서 이야기하잖아요. 대부분 모든 수술은 저렇게 컨퍼런스를 해서 수술 전 회의를 해서 수술 방향을 새로 잡는다고 해요. 그래서 뭐 교수회의라고도 하고 뭐 컨퍼런스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명칭이 있긴 하겠죠. 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단순 총동맥관이 아니고 이제 복잡이다 보니까 혈관 성형이 필요했었고 그런 상황이어서 외과와 내과 그리고 뭐 마취과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수술 방향을 결정을 짓고 이렇게 저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결정된 수술 방향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막상 가슴을 열었을 때 수술을 했을 때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어느 정도 갈피는 잡고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회의를 진행한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7세 남아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안정환 교수. 외근 중이셨는데 거의 도착하셨대요. 얘는 저번에 어디 힘들겠다. 아이고. 의식이 많이 떨어져 있고 맥박도 안 잡히고 호흡도 약합니다. 뭘 봐, 얼른 가. 보호자 기다리실 거 아니야. 얼른 가서 얘기해드려. 네, 알겠습니다. 출혈성 쇼크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맥박도 약하고 흉부손상에 뇌손상까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CT 찍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환자가 잘 버틸지는 모르겠어요. 소생할 확률이 낮습니다. CPR 하셨어요? 야씨 그 상황에서 가슴 압박이요. 아니요. 심폐소생술 하셨으면 살았을 수도 있는데. 장결 선생님. 네. 저 좀 볼까요? 소아외과 안정훈 교수입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 맞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T 결과 나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아직 모릅니다. 그치 모르지. 끝난 게 아니지. 끝난 게 아니지. 근데 아까 엄마 봤어요? 양말? 신발 한 짝 없고. 장결 선생 전공이 몇 년 차예요? 3년 차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해요? 가슴 압박을 하면 살 수 있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지? 아이 엄마가 가질 평생의 죄책감을 어떡하려고요? 그리고 아이가 가망이 없다 힘들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도착부터 지켜봤고 차트와 환자 상태를 보고 팩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가슴 압박했어야 한다고 말한 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해? 여기서 뭐해? 나와. 여기 배드 쓸 사람 있어. 애는 어때? 최성원 불렀어? 안 불러도 돼. CT상 뇌손상 없대. 블리딩 포커스만 잡으면 해볼 수 있겠다. 다행. 아이고 10년 감수했다. 의사들이 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렇게 애매한 말만 하는지 알아요? 의사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하거든. 말을 조심해야 하니까. 의사가 환자에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 하나밖에 없어요. 얼른 가봐요. 아이 엄마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사실 그 수술하기 전이나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뭐 어떻게 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뭐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참 어리석은 질문을 했었죠. 저도 외래 중에서. 근데 진짜 들려오는 답변은 선생님들마다 대부분 조금 뭐랄까요? 뭉뚱그려서 그리고 되게 포괄적으로 그리고 되게 뭐랄까요? 추상적으로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죠.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 그냥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알기는 했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저도 알지만 뭐랄까요? 머릿속으로 확실하게 탁 깨달았던 부분은 아닌데 이 드라마에서 이 대답으로 딱 100%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느낌은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내가 100% 이해를 못했던 건데 이 드라마 이 내용 통해서 정원쌤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100% 이해하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의사 선생님도 사람이잖아요. 신이 아니고. 누가 뭐 잘못하고 싶겠어요. 잘하고 싶지. 잘 안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그 선생님 기준으로 선생님의 그런 능력으로 최대한 노력해보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게 네,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걸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 고등학교 동창 중에도 바람이라는 애 있었는데 나 쬐끔 친했어. 걔 번호도 기억난다. 나이도 교수님이랑 같은데요? 날 넌 줄 알았지. 너 유명해. 인터넷에서도 나와. 됐고 방황을 왜 안 했어? 그래도 하면은 전이 막을 수도 있는데. 해도 전이 됐을 거야.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데 뭐. 왜 저래? 커튼을 왜 이렇게 쳤어? 안 답답해? 여기 다 할머니들이잖아. 나한테 참 관심들이 많으셔. 유방암 환자도 신기하고 한쪽 가슴이 진짜로 가짜인지 궁금하고 그런가 봐. 자꾸 일끌만큼 쳐다봐. 그래서 확 쳐버렸어.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환자분 종양이 코 뒤쪽 머리 중앙에 있어요. 위치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두개골을 열어서 기저부까지 들어가면 위험해서 TSA라고 코에 내시경을 넣어서 종양을 제거하는 건데 그 수술은 민기준 교수님 전문이 아니에요. 민기준 교수님은 그렇게 위험한 수술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자기만 믿으라고.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 이렇게 못 알아들으시면 어떡해요 진짜. 그냥 제 말대로 하세요. 예? 모르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라고요. 교수님, 공영호 환자 말인데요. 이것들이 진짜. 제가 어시하겠습니다. 제가 TSA 수술이 아직 좀 부족해요. 기회 주시면 옆에서 보면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근데 뭔가 기분이 되게 안 좋아. 아직 자세 잡고 계시네? 조금 이따 들어가자. 수술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수술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마취하고 저기는 뭐 자세 잡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준비하는 과정이 선천성 심장병은 거의 1시간 정도? 대부분 수술 준비는 1시간 걸리나 봐요. 아, 오늘도 저 혼자지만 아주 유능한 우리 펠로우 쌤이 어시스트를 해주신다니까요. 어디지? 여기 전남 보안 영광이라고 할까요? 진짜 고마워 종쌤. 나 종쌤밖에 없어. 근데 응급실 교수님인데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자기 돈으로 비싼 빵 사 먹어. 그렇지? 자, 오늘도 소중한 생명 꼭 살립시다. 제 시그니처 멘트. 2015년 수술 뭐야? 왜였지? 그 4년 전에 나한테 ASD 수술 받은 대학생 맞지? 저희 강원대병원 있을 때 왔던 학생 맞는 것 같은데요? 안 보이니까 딴 사람 같네. 뭐야 불안하게. 불안. 들어오시라 그래. 교수님이 제 심장 빵꾸 메어주셨잖아요. 제 빵꾸 한 번만 더 메어주세요. 결국 설명했어. 당했다. 대학생인데 심장병 수술을 했어요. 선천성 심장병은 소아과에서 소아심장에서 다룬다고 합니다. 선천성이기 때문에 수술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다 모르는 바는 아니기는 하지만 관리하는 데가 그렇다고 해요. 그 일례로 엘리야 수술했을 때 19년도 8, 9월 정도 됐을 때 PQ에 있었죠. 그때 엘리야 맞은편에 계셨던 분이 한 60대 어르신이었어요. 할머니가 심장병, 선천성 심장병으로 수술을 하고 그냥 ICU도 아니고 PQ에 와서 관리를 했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선천성 심장병에 관련된 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뭔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소속이 그럴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엘리야가 만약에 성인이 되더라도, 만약은 아니죠, 앞으로 성인이 되더라도 엘리야는 이제 그냥 성인이 보는 심장외과가 아니라 심장내과가 아니라 선천성 심장병이기 때문에 소아에서 관리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간혹 어린이 병원에 가서 대기할 때
진료 볼 때 대기하는 분 중에 성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선천성 심장병으로 수술을 하고 지금 추적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기 옷을 미리 준비하고 싶어서 그러죠. 우리 아기 크면 BTS를 시킬까요? 아니면 블랙핑크를 시킬까요? 샵이요. 누구요? 샵으로 키우세요. 샵이 누구예요? 샵을 모르시는구나. 잼? 어떤 뮤지션이요? 안비를 키우세요. 철이와 미애가 안 나온 게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저기 근데 교수님. 응? 상계동 명진교회 안 다니세요? 맞아. 찬양팀 프리마돈나 맞죠? 내가 프리마돈나야? 예. 우리 교회에서 댄스하거든요. 교수님 진짜 유명해요. 왜 유명하신데? 찬송가 완전 열창하시고 율동도 엄청 크게 하세요. 사람들이 병원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그런다고. 가 얘들아. 가. 들어가. 안녕히 계세요. 일단 저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선생님들 나오시잖아. 수술 잘 끝났다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 아이는 계속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와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보였던 것처럼 마무리 잘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때 이제 교수님이 나가셔서 수술 과정을 이제 보호자분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코출할 거예요. 그러면 오셔서 아이 만나서 한번 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도 선생님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리는 하지만 정말 저 마무리나 이런 첫 스타트나 이런 부분들은 집도인은 진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메인 수술 되게 막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지금 저기 뇌 수술 같은 경우에도 되게 예민한 머리를 만지는 거잖아요. 근데 심장 같은 경우도 특히나 소아심장은 살구? 진짜 살구보다도 작을 수도 있고 그와 준하는 수준의 크기인데 거기서도 혈관을 건든다? 그러면 그 혈관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을 수 있는 뭐 몇 미리 정도 미리 단위의 그런 혈관을 관리를 하고 이어주고 또 옮겨주고 이런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집중력을 요하는 수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술은 집도의가 하고 나머지는 이제 좀 마무리하고 이런 거는 이제 옆에 있는 보조쌤들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수술 연달아하시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성민아. 네? 사과하고 오라고. 환자한테 사과하고. 그 전에 이 수술 못 들어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여기 가까이 와봐. 예. 너 논문 때문에 그런 거잖아. 다 알고 환자 있었어. 때문이라는 핑계는 왜 대? 한 번만 더 환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 나 그럼 너 안 봐. 노숙자면 기본 냄새가 엄청 나겠죠. 근데 또 다리까지 동상으로 썩었다고 하니까 더 심할 것 같고. 배준희 선생인데 이 아래 노숙자 한 명이 들어왔는데 한쪽 다리에 동상이 심하고 그 다리로 몇 달 동안 공사장에서 방치됐나 봐. 동상 걸린 다리에 물이 차면서 다리가 썩었는데 다리에 완전 다리에 완전 뭐? 구덕이 천지래. 어떡하지? 저걸 다 뭘로 떼지? 공사장에 있다 다친 것 같은데 동상 자리에 물이 닿으면서 살이 썩어서 구더기가 생겼어요. 저렇게 많은 구더기 처음 봐요. 소독하려면 일단 저 구더기부터 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석션 어딨죠? 찾아볼게요. 배준희 선생 일단 핀셋으로 저런 친구가 다 있네. 근데 되게 우울할 것 같긴 해요. 아프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진짜. 근데 저런 와중에 저런 시선들이 곱지는 않고. 할머니. 예? 이? 제가 그렇게 신기하세요? 가짜 가슴 한 여자 처음 보니까 신기하고 막 그러시죠? 그걸 안 해. 저 맨날 훔쳐보시잖아요. 구경 났어요? 재밌으세요? 이 핑계 끌지.
내 눈에는 참말로 이쁘게 보인디. 가슴 한쪽도 없는데 뭐가 예뻐요. 그래도 이뻐. 꽃맹기 이뻐. 가심 한 짝 없어도 젊은 게 이뻐. 맞다. 우리 같은 노인들은 수술하고 고치고 멀쩡하게 나가도 생기기 안 이뻐. 이제 나는 가심 두 짝 싹 없어도 쓴게 딱 20년 만에 우리 애기 엄마 맹기도 젊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아니에요. 제가 뭐가 젊어요. 웃은 게 더 이쁘구만. 그건 맞는 것 같아. 진짜 웃으면 다 예뻐요 정말. 그냥 이때는 다 이쁜 것이야. 편이네. 나 죽기 싫어. 당신 안 죽어. 당신 안 죽어. 내가 당신 꼭 살려줄게. 저렇게 모든 사람은 저렇게 살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진짜.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했잖아요. 거기 또 연설문에서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막상 죽으라고 하면 죽고 싶어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딱 그날 한 번이야. 그날 한 번이도 그걸 누가 믿어? 먹고 송한테 얘기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면 내가 얘기해? 내가 한다고. 너 좀 오바 아니냐? 이거 연인 사이 일이야. 근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아, 봤잖아. 친구고 다 알고 있는데. 너 성아 좋아해? 너 친구 없지? 있어. 있지. 근데 니들은 남녀잖아. 안 이상해? 안 이상해. 참 촌스럽다. 진짜 송아가 아깝다. 이렇게 된 거였네요. 무시했던 게 아니었고 2화가 끝났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번에는 뭐 사실 그렇게 큰 내용들은 아니었지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2화는 1화만큼의 임팩트는 있었던 거는 아니지만 그냥 뭐 흘러가는 그런 뭐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는 그런 정도? 이제 막 빌드업이라고 생각해요. 유정원 쌤이랑 이제 뭐 장겨울 쌤이랑 약간의 뭐랄까 좀 미묘한 감정들, 좀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이벤트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최송화 교수의 그 이별, 그리고 나서 이제 스포이긴 하지만 이익준 쌤에 대한 다음 회 뭐 스토리 여러 가지 또 맞물리는 부분에 대한 빌드업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운데 약간 좀 의학적인 부분들, 스토리도 또 같이 좀 버무려진 부분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2화는 뭐 재밌었어요. 2화도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보신 분들 많이 반갑고요. 저는 땡빠라고 합니다. 뭐 제가 의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서 이 드라마에 대한 리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보호자 입장에서 하는 리뷰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 그냥 흘려들으셔도 됩니다. 정말 의학적으로 아무 쓸모없는 무쓸모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재밌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선천성 심장병의 부모님들이 이 드라마를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이것도 한번 리뷰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3화도 빠른 시일에 준비를 할 거고요. 그때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아이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는 좋아요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 뵙겠습니다. 빠이, 안녕.